여러분, 셰익스피어의 비극에 대해서 아시나요? 바로 셰익스피어의 광팬 유진 시펠린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는 셰익스피어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종달새, 멋쟁이새, 노래 집박이 등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나오는 모든 동물을 뉴욕으로 가지고 오겠다는 황당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중 예상치 못한 복병이 나타나죠. 헨리 4세 제1부 1막 3장에 딱 한 구절 나오는 그 새. 아니 그보다 찌르레기 한 마리에게 말을 가르쳐 모티머에게 한마디만 하게 만든 다음 그에게 주리라. 바로 찌르레기입니다. 적응력이 뛰어난 찌르레기는 미국의 땅 절반으로 퍼져나가 미국의 생태계를 전부 파괴합니다. 농부들이 피땀 흘려 지은 농작물을 모두 먹어치우고 토착종 새들을 몰아내죠. 1960년 보스턴에서는 약 1만 마리의 찌르레기 떼가 로건 공항에 이륙하는 비행기에 날아들어 엔진을 고장내고 비행기를 추락시키는 사건까지 발생합니다. 과유불급,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사자성어가 생각나는 사건입니다. 오늘 할 이야기도 과유불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요즘 덕질하시는 분들 많죠? 덕질에도 과유불급이라는 사자성어가 딱 어울리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저는 여러분의 청춘 가이드 김규리입니다. 오늘 안내해드릴 이야기는 건강하게 덕질하기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TV 속의 연예인들을 좋아하고 응원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가수라면 노래가 좋아서 춤추는 모습이 멋있어서, 배우라면 연기를 잘해서 작품 속 연기하는 모습에 반해서, 아니면 그저 외모가 예쁘고 잘생겨서 우리가 그들을 응원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존재도 모르는 그들을 위해 콘서트를 보러 가고 앨범을 사고 팬사인회나 팬미팅에 찾아가는 등 시간과 돈을 들여 응원합니다. 이렇게 특별한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람, 그것을 우리는 덕질이라고 합니다. 중학생 때부터 한 것 같아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한 중학생 때까지 샤이니 좋아했었어요. 그냥 보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하게 된 것 같아요. 특별히 이유라기보다는 그냥 보다 보니까 좋아져서. 덕질의 사전적 정의는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 심취하여 그와 관련된 것들을 모으거나 찾아보는 행위를 이르는 말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좋아하는 연예인을 응원하는 행위를 덕질이라고 하죠. 우리는 누군가를 열렬히 응원하고 좋아하면서 행복감과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덕질은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든 적당한 게 중요하다고 하죠. 덕질에 과몰입하게 되면 일상을 침해하고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금전적인 상황도 나빠질 수 있고 지나친 집착으로 인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결국 지나친 덕질은 어긋난 팬심으로 이어지죠. 어긋난 팬심은 덕질을 하는 본인뿐만 아니라 덕질을 하는 대상에게도 안 좋은 피해를 입힙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사생팬으로 인해 고통받는 연예인들이 있는데요. 그룹 에이핑크의 정은지는 자신의 SNS에 집 앞에 찾아오는 사생팬 때문에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도 피해가 간다며 서로 건강하게 사랑하자고 호소했습니다. 수차례의 경고에도 사생팬의 괴롭힘이 계속되자 정은지는 결국 참지 못하고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이와 같이 잘못된 덕질은 범죄에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덕질,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요? 첫 번째, 덕질의 돈 아끼기입니다. 덕질하면 돈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엔터 사업도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이익 창출이 목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들의 소비를 이끌어냅니다.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팬사인회나 팬미팅 같은 이벤트를 열고 앨범이나 굿즈를 판매합니다. 또한 가수라면 단독 콘서트를 개최해 티켓값을 벌어들이기도 하죠. 기획사들이 상표를 출원하는 분야가 과거에는 음반이나 연예업에 한정되었으나 최근에는 아이돌 굿즈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화장품, 의류, 액세서리, 문구용품, 식품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1999년 아이돌 최초로 SES가 출원된 이후 2019년 6월 기준 상표 출원 건수는 모두 4,794건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2021년, K-팝의 영향력이 더 커진 지금은 상표 출원이 훨씬 더 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실제로 만나고 싶어서 팬미팅에 참여하고 내가 이 연예인을 응원한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또는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의 경제 상황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굿즈를 구매합니다. 내 가수와 함께 공연을 즐기고자 비싼 티켓 값을 지불하고 콘서트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엔터테인먼트에서 진행하는 사업 이외에도 팬덤 내에서 자발적으로 돈을 들여 연예인의 생일 축하 광고를 걸거나 생일 기념 이벤트를 열기도 합니다. 이렇게 덕질을 하면 추가적인 소비를 하게 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어쩌면 덕질과 소비는 한 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새에 지나친 소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덕질을 하면서 구매하게 되는 대상은 일반 소비 상품보다 더 높은 가격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팬들이 굿즈를 사는 이유는 그저 팔기 때문에 라고요. 굿즈가 예뻐서, 실용적이어서 또는 필요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파니까 사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동기나 제한 없이 소비를 계속하는 것은 잘못된 소비 습관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21살 대학생 김모 씨가 지난 3년간 모은 아이돌 굿즈입니다. 아이돌의 이름이나 사진을 새겼다는 이유로 같은 품질의 제품보다 두세 배는 더 비쌉니다. 이게 공식 굿즈인데 일반적인 부채 가격이라 하면은 뭐 한 비싸야 5,000원? 이러겠지만 이거는 저 9,000원이나 주고 샀고요. 그리고 이 머리끈도 절대 12,000원 주고 안 살 것 같은데 굿즈라서 샀습니다. 공식 굿즈라서. 그리고 이 앨범들도 세트로 사면 한 거의 7, 8만 원 정도 하는데 아주 큰 맘 먹고 질렀습니다. 덕질을 하면 이렇게 일반 제품보다 두세 배 더 많은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하게 됩니다. 자신의 금전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소비를 해서 빚까지 떠안게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소비를 막기 위해 소비에 있어서 구체적인 기준과 제한을 만들고 올바른 소비 가치관을 수립해야 합니다. 꼭 돈을 많이 쓰는 것이 나의 팬심을 증명해 보이는 건 아닙니다. 요즘은 가성비 덕질이 대세죠. 가성비 덕질이란 MZ세대의 새로운 덕질 방식으로 덕질을 할 때 가성비를 추구한다는 것인데요. 가성비 덕질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덕질을 할 때 구매한 굿즈와 앨범이 탈덕 후에 처리할 쓰레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분리수거가 안 되는 앨범이 환경오염에 영향을 끼친다는 이유와 팬덤의 소비를 조장하는 소속사의 상술에 회의감을 느낀다는 이유 등이 있습니다. 앞서 말한 이유들을 들어 가성비 덕질은 건강하게 덕질하는 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현명하고 건강한 덕질을 위해 좀 더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며 자신의 경제 상황에 맞게 덕질을 하는 게 좋겠죠? 두 번째는 덕질을 공부의 수단으로 사용하자입니다. 최고의 언어 공부법은 덕질이다. 봉준호 감독의 통역사로 유명한 샤론 최가 한 말입니다. 그녀는 덕질하는 대상에 대한 글도 읽고 영상도 보다 보면 영어 공부한다는 느낌보단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걸 더 알아보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는데요. 건강하게 덕질하기 그 두 번째 방법은 덕질과 공부를 동시에 하는 겁니다. 좋아하는 과목이나 분야를 더 깊게 탐구하는 건 보통 공부와 다르게 흥미를 가지고 할 수 있죠. 이를 이용해서 우리는 덕질을 통해 효과적으로 외국어 능력을 키우자는 것입니다. 외국인 또는 교포인 연예인을 덕질하게 된다면 누군가의 번역을 거치지 않고 내가 직접 알아듣고 싶거나 내가 직접 느끼고 싶어지게 됩니다. 외국어는 그저 덕질을 하는데 필요한 도구일 뿐 외국 가수나 배우를 좋아하며 저절로 외국어 실력이라는 산물을 얻게 되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에 대해 계속해서 구글링해보고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는 등 수많은 외국어 콘텐츠를 접하는 것.
너무 솔깃한 외국어 공부 방법이 아닌가요? 덕질의 학습 효과가 적용되는 건 비단 언어뿐만이 아닙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앨범 제목 Map of the Soul Persona는 사실 머리스타인 박사의 융의 영혼의 지도라는 책의 제목입니다. 팬들은 방탄소년단의 음악을 이해하기 위해 책을 읽어보게 되었고 책의 주된 내용인 심리학, 정신분석학, 인문학에 대해 자연스럽게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확장되는 덕질이고 진짜 공부입니다. 덕질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다들 덕질 시작하고 공부하세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건강한 덕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바로 덕질을 그저 취미 정도로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좋아해서 몰입을 하다 보면 취미 그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3 때 프로듀스가 한창 방영이 되고 있었는데 공부를 해야 하는 수험생 입장에서 보지 말아야 하는 것은 맞는데 너무 재미있어서 그게 피해가 갔던 적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이다 보니까 그렇게 방해가 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시험 기간 같은 때 조금 공부를 소홀히 한 적은 있습니다. 덕질은 분명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덕질이란 자신의 삶에 물리적, 정신적으로 피해가 가지 않을 만큼의 덕질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시간과 돈뿐만 아니라 마음가짐도 가볍게 덕질 대상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고 스트레스 해소 수단으로만 덕질을 하는 것이 건강한 덕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굿즈 사기? 광고해주기? 가장 만점인 답변은 더 나은 내가 되기입니다. 팬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야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도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지 않을까요? 덕질이 나의 전부가 되지 않게 우리 내가 나의 최애가 되어봅시다. 덕질을 할 때 그 대상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치듯 나에 대해 알아보는 자아덕찰을 가장 먼저 하세요. 어려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 등등에 대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면 덕질 이외에 새로운 취미를 만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자신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취미나 활동을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자기개발입니다. 연예인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진 않습니다. 더 나은 나를 위해 덕질을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 모두 나를 위해 건강하게 덕질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저는 이만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